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오늘은 그 백제의 건국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그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고구려나 신라처럼 일목요연하게 건국 과정이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백제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온조 아니에요, 온조. 근데 이 온조의 가계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유튜브인데 강단 쪽 사람 같아.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기록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기록을 분석을 할 때는 기록만 그대로 수용을 하면 안 돼요. 옆길로 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기록을 분석할 때는 그 시기에 벌어졌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정황, 이런 것들을 가미시켜야만 제대로 된 역사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래서 이 백제의 건국 과정에서 도대체 어떠한 비밀이 숨어져 있는지 여기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그 중국 사서에는 이 온조의 가계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오로지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아시겠죠? 근데 이 삼국사기에서 이제 그 두 가지가 크게,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백제를 만든 사람이 이제 온조니까, 백제의 시조는 온조 왕이다 라는 백제 봉기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웃긴 게, 온조의 아버지는 추모라는 거야. 주몽 아시잖아요, 주몽. 고구려를 열었던 주몽이래, 아버지가. 와. 주몽은 북부에서 뭐 난리를 피해서 졸본부여로 왔답니다. 졸본부여로 왔죠. 그러니까 이 당시 졸본 지역은 북부여에 어떠한 영향력 하에 있었던 작은 소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주몽이 이 졸본 지역에 와서 나라를 열었잖아, 고구려를.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주몽이 졸본 지역에 와가지고 졸본 부여왕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졸본 부여왕이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었는데, 주몽이 뛰어난 인물임을 알고 둘째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부여왕이 죽고 주몽이 졸본 부여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몽이 아들을 2명을 낳았는데, 마지는 비류, 둘째는 온조. 둘을 낳았다는 거야. 백제 봉기에. 와, 어떻게 고구려를 열었던 주몽이랑 게 관계가 돼 있네. 이게 기본 가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조의 아버지는 주몽이야. 근데 이 내용은 삼국사기에서 이거를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 옛날에 어떤 시기에 쓰여졌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옛날에 쓰여졌던 어떤 고기류,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책 아니면 뭐 이 불가 절에서 이렇게 내려져 오는 책,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고기라는 책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정사에 있는 기록이 아니라 이 내용은 그 고기라는 책 속에 있는 내용인 거야. 근데 이거는 확실하지가 않는 거지. 아시겠죠? 어쨌든 온조의 아버지 비류하고 온조의 아버지는 주몽이다. 백제 봉기에 적혀 있으니까 이게 사실인지 먼저 이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간단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왜 그러냐면, 자, 백제 봉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야. 그러면 주몽은 고구려를 열었잖아요. 그러면 고구려 봉기에 이 내용이 비슷한, 똑같지는 않아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고구려 봉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 백제 봉기에서 말하는 온조왕의 아버지가 주몽이라는 것이 사실인 거죠.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고구려 봉기에 이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 기원전 37년에 이제 주몽이 북부여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도망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졸본천에 이제 왔다는 거야. 졸본 지역에 온 겁니다. 그래서 뭐 도읍을 정하려고 했대. 어쨌든 주몽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세력을 이뤄서 온 거야. 졸본 지역으로. 근데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어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그러니까 졸본 지역에 비류수라는 큰 강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이제 초막을 짓고 살았대. 아니 무슨 초막을 짓고 살았겠냐고. 그냥 어떤 전설적인 어떤 인물로 그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 어쨌든 초막을 짓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뭐 고씨를 성으로 삼았대. 근데 이때 나이가 22세입니다. 주몽에는 한참 때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제 주몽이 졸본 지역에 왔어. 자, 그렇다면 백제 봉기에 있는 기록처럼 졸본 부여왕의 사이가 돼야 되잖아. 없어. 이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졸본 지역에 주몽이 오자마자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와서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졸본 지역에 주몽이 누굽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주몽은 천재의 아들이잖아. 해모수의 아들입니다. 부여에서는 천재의 명령, 하늘의 천명을 받아야만 부여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해모수가 북부여의 왕이었잖아. 그 아들이 바로 주몽인 거야. 명분이 있단 말이야. 천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도 이 명분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꼬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와서 따르는 무리가 많았대잖아. 이 말은 이 졸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몽을 따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없습니다. 졸본 부여왕의 사이가 되잖아. 그리고 기원전 37년에 이렇게 이제 주몽이 졸본 지역에 이제 뿌리를 내렸단 말이야. 나라는 세웠는데 나라가 있으면 뭐 하냐고. 뭐 왕궁도 필요하고 성도 져야 되잖아. 기원전 36년입니다. 자, 졸본 부여왕의 사이가 돼야 돼. 송량이 나라를 바치며 항복해 오므로 송량을 그곳의 군조로 삼았다. 송량이 누굽니까? 비류수 상류에 있었던 나라죠. 비류국의 왕입니다. 송량이 그러니까 고구려에 항복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기원전 34년이에요. 그러니까 주몽이 나라를 열고 3년 후에 성곽과 궁시를 지었다. 뭡니까? 나라 체계가 완성이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오잖아요. 비류국이 항복해 온 후에 성곽과 궁시를 지은 거야. 뭐 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비류국을 통합한 이후에 고구려가 나라 체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졸본 부여왕의 사이가 된 기록이 있습니까? 고구려 봉기에? 없잖아. 그렇다면 백제 봉기에서 온조왕의 아버지가 주몽이라는 이 고기의 내용은 사실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몽이 아니라면
비류 온조가 뭐 하늘에서 뭐 빛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버지는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는. 그게 누구냐? 또 가설이 등장한 거 이때. 시조는 비류왕이다 라는 고기가 있었던 거야. 그 고기의 내용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비류의 아버지는 누구냐? 우태라는 사람이었대요. 우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북부여 왕 헤브루의 서손. 아시겠죠? 헤브루 왕. 헤브루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헤모스한테 쫓겨난 사람이잖아. 동부여로. 그 헤브루 왕의 그러니까 첩의 손자야. 자, 이렇다는 거는 이 비류 온조의 아버지인 우테라는 사람은 헤브루 왕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머니 누구냐? 어머니는 소선호는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이다. 여기 딱 나와 있잖아. 졸본의 토착 세력이었던 거야. 연타발이라는 사람은 졸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의 딸인 소선호하고 이 헤브루 왕계인 우테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소선호가 우테한테 시집가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비류, 둘째는 온조였다. 여기 나오잖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정황상 왜 맞는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우테랑 소선호가 졸본 지역의 연타발의 딸이었던 소선호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죽었나봐. 이 우테가 죽자 졸본에서 가보로 살았답니다. 소선호가. 그러니까 비류 온조랑 함께 그래도 이 연타발이라는 사람이 이 소선호의 아버지 그래도 좀 큰 가문이었던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 그죠? 어쨌든 이 헤브루 왕계인 우테가 졸본 그러니까 북부에 있다가 졸본으로 와서 이 졸본의 토착 세력인 연타발의 딸과 결혼한 거야. 이 정황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기록을 보시자고. 그 후 주몽이 이제 왔답니다. 오잖아요. 졸본 지역으로.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소선호를 왕비로 삼았답니다. 과부인 소선호를 오자마자 주몽이 오자마자 소선호를 왕비로 삼았어. 그럴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내가 이제 북부에서 도망쳐 온 거잖아. 주몽이. 뭐 그럴 개연성도 있어. 내가 세력이 없기 때문에 졸본 지역의 토착 세력한테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소선호를 왕비로 삼았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데 소선호의 내조가 많았기 때문에 주몽이 그녀를 매우 사랑했고, 그러니까 소선호한테 그 두 아들이 있었잖아. 비류하고 온조. 자기의 친아들처럼 대하였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고기류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 가설이 온조의 아버지가 주몽이다 그런 가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비류 온조의 아버지가 헤브루 왕계인 우테의 아들이라는 내용 속에 다시 또 주몽이 또 나와.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봤을 때는 비류 온조의 아버지는 북부여 왕 헤브루 왕계인 우테는 맞는데 어쨌든 주몽과도 연결고리가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잖아.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온조의 아버지는 주몽이 아니라 바로
헤브르 왕 개인 우테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삼국사기 잡지조에 보면요, 해동곡이라는 책이 있었나봐. 여기에 시조는, 백제의 시조는 동명왕이라고도 하고 우태라기도 한다, 딱 적혀있잖아. 그러니까 동명왕이 시조인 것은 사적에 명백하므로 그 밖의 것은 믿을 수 없다, 김부시가 이렇게 확정을 줘. 그치? 사적이 중요한 거지, 사적. 해동고기 이런 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야, 김부식의 얘기는.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태. 그러니까 이 김부식의 생각은 동명왕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김부식이는 자세히 몰랐던 것 같아. 동명왕에 대해서. 동명왕은 뭡니까? 동명이라는 어떤 그 칭호예요, 칭호. 그러니까 부여는 천재의 천명을 받은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동명이라는 거는 칭호인 거야. 동명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명은 부여의 칭호입니다. 아시겠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부여의 왕손, 그 다음에 왕족, 그 다음에 북부여의 왕들은 동명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북부여왕 헤브르의 서손이잖아. 우태는 왕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명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태도. 이거를 생각을 못한 겁니다, 김부식이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온조의 조상은 고구려와 같이 부여에서 나왔다. 이게 중요하잖아. 고구려, 주몽도 북부에서 왔고, 자, 백제도 부여에서 헤브르 왕계인 우태가 내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부여에서 나온 거야. 아시겠죠? 삼국사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 근데 그 모 유튜브는 이상하게 해서 그래. 그리고 기원전 18년도에 이제 온조가 나라 체계를 완성을 하고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답니다. 아시겠죠? 동명왕.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동명왕이라는 건 그냥 칭호인 거야. 동명이란 칭호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태의 사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원전 17년입니다. 온조는 족부, 그러니까 친인척이죠. 우름이란 사람을 우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왔던, 그러니까 이 비류 온조가 졸본 지역에서 남하할 때 같이 온 세력들이 부여 계통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부여, 백제는요, 기본적으로 부여, 계승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여에서 나왔대잖아. 이 말은 곧 뭡니까, 여러분들? 헤브르 왕 개인 우태라는 거야. 우태가 비류와 온조의 아버지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헤브르 왕 개인 우태가 왜 북부여에서 졸본 지역으로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이거를 분석을 해야만 이 백제 건국 과정의 그 애매한 부분을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우태가 왜 졸본 지역으로 왔는지 생각을 안 해. 아유, 참 답답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우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이 헤브르 왕 개인 우태가 왜 북부에서 졸본 지역으로 왔는지.
어쨌든 이 우태의 부인이 소선호 아니에요. 근데 이 소선호가 오래도록 살았던 것 같아.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6년에 이제 죽었어요. 이 소선호가. 근데 뭐 소선호라고 정확하게 뭐 적힌 건 없는데 온조의 어머니가 61세로 돌아가셨다. 나이가 나오잖아. 61세에 돌아가셨어. 기원전 6년에. 그러면 소선호가 언제 출생을 한 거야? 소선호는 기원전 67년에 출생한 겁니다. 아시겠죠? 67년. 그러면 소선호가 이제 고대에서는 이제 여자들이 일찍 시집을 가잖아요. 그래서 소선호가 제가 볼 때는 한 15세에서 한 17세 사이에 결혼했던 것 같아. 누구랑? 헤브르 왕개인 우태랑. 그러면 대충 우태가 이제 졸본 지역에 왔던 어떤 시기가 추정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기원전 52년에서 기원전 50년 사이에 이 우태가 북부에서 졸본 지역으로 와서 이 당시 졸본 지역의 토착 세력인 이 소선호랑 결혼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모 유튜브가 해석한 거, 그러니까 제3의 설이 또 있더라고. 중국 기록입니다. 북사하고 수서입니다. 북사하고 수서는 언제 편찬된 겁니까? 당나라 시기에 서기 6세기에 편찬된 거야. 북사하고 수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동명의 후손 구태가 있는데 우태하고 구태하고 비슷하잖아. 한나라의 요동태수인 공손도. 그러니까 한 190년도에 이제 공손도가 요동 지역을 장악을 했단 말이야.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구태라는 애가 이제 동명의 후손이래. 동명의 후손은 뭐야? 곧 부여 사람이라는 거야. 공손도가 그의 딸을 아내로 주었대. 그래가지고 동쪽 나라의 강국이 되었답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면 삼국지 위지동의전 부여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동의전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다가 북사하고 수서해서 쓴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동의전 부여란 나라에 대해서 이거를 착각을 해.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영상도 올렸고, 삼국지 위지동의전에서 말하는 부여는 북부여가 아니에요. 북부여는 고구려한테 대모신앙이 서기 23년에 공격을 해서 멸망을 당했단 말이야. 그때 부여의 왕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때 세운 나라야. 그때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있는 부여라는 나라는 위치도 지금의 요하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모 유튜브는 이 북사하고 수서에서 나오는 이 구태를 이 구태가 백제의 어떤 뭐 시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아,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딴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여의 멸망, 그 다음에 어떤 그 부여라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강단 쪽 애들은 기본적으로. 아유. 그래서 이제 그 이 부여왕 위긋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부여왕 위긋해. 위긋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삼국지 위지동의전 부여전에 보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나와 있는 이 부여왕 위긋해하고 백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헤브르 왕개인 우태라는 사람이 왜 북부에서 내려왔는지 졸본 지역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원전 58년경입니다.
그때 헤브루 왕이 아들이 없어서, 예?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드렸어요. 동쪽에 있는 어떤 부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어떤 종족에서 금화라는 애를 양자로 드린 거야. 근데 이 양자를 태자로 삼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해모수가 이때 이 금화를 태자로 삼았던 이 사건 때문에 쿠데타가 벌어진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해모수가 이때 헤브루 왕을 쫓아냅니다. 동쪽으로. 그리고 해모수가 북부의 왕이 됐던 게 기원전 한 58년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금화가 동쪽으로 쫓겨가서 그곳에서 이제 헤브루 왕이 죽고 금화가 이제 그 왕이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금화가 해모수를 공격을 해서 해모수를 죽이고 그 다음에 해모수의 왕비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를 후궁으로 삼잖아.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주몽이잖아. 그때가 기원전 58년에서 57년 사이란 말이죠. 자, 잘 보세요. 헤브루 왕, 이 우테라는 사람이 헤브루의 서손이라 그랬어. 응? 근데 이 헤브루 왕이 양자를 들여서 양자가 왕이 됐다고. 헤브루 왕은 죽고. 그렇다면 이 헤브루 왕계 사람들 중에 이 금화가 싫어서 다른 데로 떠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 우태도 금화가 이제 북부여의 이제 왕이 될 때, 그때 졸본 지역으로 남하를 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백제가 졸본이라고 하면 지금의 만주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저기 백두산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졸본은 요하 상류, 지금의 요양 북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졸본 지역에서 이제 백제가 건국된 게 지금의 한반도, 한강이라고 하자고 일단. 어쨌든 한반도로 떠나와서 백제를 건국한 거잖아. 그렇다면 언제 이 비류하고 온조가 이 졸본 지역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남하를 했는지 그 시점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국사기에는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비류하고 온조가 떠난 시점을 시조 온조 왕설에 따르면 주몽이 북부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유리라고. 주몽이 그를 태자로 삼았을 때 떠난 거야.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서 오간, 마려 등 10명의 신하들과 남쪽으로 떠났는데 따르는 백성이 많았다. 이거를 말할 것 같으면 기원전 19년에 유리가 북부에서 왔거든. 그렇다면 기원전 19년이 떠난 시점이겠죠.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그 다음에 시조 비류왕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몽이 부여했을 때 예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유리죠. 유리를 태자로 삼았을 때 비류가 온조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 주몽께서 이곳으로 도망해 왔을 때 소선호, 우리 어머니께서 집안의 전 재산을 내놓아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데 공이 많았다. 근데 주몽이 돌아가시고 나라는 유류에게 돌아갔으니 우리가 여기나마 답답하게 지내기보다는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낫겠다. 자, 왜 이렇게 백제는, 그러니까 고기의 내용이죠. 이 고기의 내용에는 왜 이 비류 온조와 주몽을 계속 엮을까요? 왜 엮었을까? 고구려 봉기에 나오잖아, 정확하게.
기원전 19년입니다. 주몽의 아들 유리가 부여에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도망해 왔다. 임금은 기뻐하며 그를 태자로 삼았다. 9월에 임금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없어. 만약에 비류하고 온조, 소손을 왕비로 삼았다며 이들이 떠나는데 기록이 없어. 고구려 봉기에.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몽과의 어떤 연관성이 저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비류 온조가 어머니 소손을 모시고 떠났던 시점은 기원전 19년이 아닙니다. 그때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고구려 봉기에 따르면 기원전 19년 이 비류 온조 소손호가 떠났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 없어. 그 다음에 동명왕편에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원전 19년에 떠난 게 아니야. 물론 졸본 지역이 있었어. 근데 떠난 시점은 기원전 19년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온조가 나라 체계를 갖춘 것이 기원전 18년입니다. 동명왕의 사당을 세울 때. 자, 그렇다면 기원전 19년에 떠나서 기원전 18년에 나라 체계를 완성을 시켰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1년 만에. 주몽도 그렇게 명분이 있고 천재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몽을 따르는 세력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비류국을 항복시킨 후인 3년 만에 나라 체계를 갖췄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온조 비류 세력은 떠난 지 1년 만에, 그것도 저 먼 한반도 남쪽까지 가서 나라 체계를 완성시키는데 1년 만에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 말은 그러니까 기원전 19년에 비류 온조가 떠난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떠난 겁니다. 언제 떠났냐? 제가 볼 때는 주몽이 졸본에 왔을 때입니다. 기원전 37년 부군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도 나옵니다. 추정할 수 있는. 처음에 대왕께서 이곳을 도망해 왔을 때 어머니가 전 재산을 소손호가 내놓아서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데 공이 많았다. 여기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몽이 기원전 37년에 왔잖아. 졸본 지역으로. 그때 이 소손호 토착 세력들도 주몽한테 뭔가 도움을 줬던 거야. 기록에는 없지만. 물론 이 기록처럼, 고기의 기록처럼 소손호를 주몽이 왕비로 삼은 그러한 거는 없지만 적어도 주몽이 왔을 때 앞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와서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 예? 그러니까 졸본 지역 사람들은 이 주몽한테 뭔가 천재의 아들이잖아.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렇게 포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손호가 왕비가 됐다, 그런 사실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왜 자꾸만 백제봉기에서 주몽과 연결을 시켰냐면은 이러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본 토착 세력인 소손호 세력이 주몽한테 팽당하면서, 왜 그러냐면 비류국을 통합하고 비류국의 도움으로 나라 체계를 완성을 시켰단 말이야. 그때라고 봅니다. 그때 이 소손호, 그러니까 졸본 토착 세력들이 우리는 팽당했으니까 떠나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때가 기원전 37년 이 정도의 이제 바로 한강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럴 새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기원전 37년에 졸본을 떠나서 이 비류 온조 세력들은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 평안도 지역에 정착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서 다시 남하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뭐 유튜브의 이 기록 해석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건국 과정에 숨어있는 비밀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